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시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은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한 만큼 금요일 라이브 방송도 참 늦게까지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금요일에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요일에 시장이 갑자기 돌변했으니까 그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풀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후반부에는 다음 주에 그래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를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금요일 장 시작할 때였죠. 캐나다,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 부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이거를 이제 3월 4일에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압박, 그리고 중국의 3월 4일부터 10% 추가 관세부가 압박을 사유로 목요일 나스닥은 2.78%나 크게 하락했었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8.5%나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요일엔 단기 과매도로서 1.63% 반등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부에 끝자락에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야간 선물이 미처 반영을 조금 안 된 상태로 끝났고요. 그래서 0.16%만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시작 전 야간 선물은 1% 정도 빠져서 이제 갭 하락 출발 예정이었고요. 금요일에는 1.31% 갭 하락 출발 후 원웨이성으로 3.74%짜리 푸른봉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 있었고요. 금요일에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PC 발표도 있었죠. 전년 동월 대비 2.5%로 직전 2.6%에서 감소했고요. 근원 PC는 2.6%로 직전 2.9% 대비 감소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1개 종목이 편출되었고 편입은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편출만 있었고요. 당연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종목을 줄이는 쪽이 비중을 줄이는 거니까 매도세가 많았을 거고 금요일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수 발표일은 3월 3일이고요. MSCI는 한국 스탠다드 구성 종목을 이제 92개에서 81개로 축소한 거고요. 편출 종목은 엔캠,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LNF, LG화학 우선주, 롯데케미칼, 넷마블, 포스코DX, 삼성 E&A, SK바이오사이언스였고요. 편입 종목은 없었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9% 정도로 축소됐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유출로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 이후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만은 평화기념일로 휴장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에르코스가 신규 상장했고요. 이제 스펙을 통한 변경 상장이었고 4.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장중 체크 포인트 금요일에 이제 장중에 생각한 점과 기존에 제가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관점을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시장이 갑자기 펼쳐지게 됐고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만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고가에서 제가 분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산 과정은 자, 매상과 분공침의 분자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매집 다우 이론입니다. 매집을 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과열이 되고요. 자, 과열이 된 상태에서는 어쨌든 매집했던 것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넘기는 과정인 분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분산이 끝난 다음에는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 구간이 끝나면 침체 기간으로 들어가고 침체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매집이
돌아오는 이렇게 순환 구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분산 과정으로 본다 22년도 고가에서 분산했던 것처럼 분산 과정은 상승하고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살려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봐야 됐냐면 이제 그동안 끌어올렸던 롱 포지션의 물량을 넘기기 위한 과정으로서 한 번에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올리고를 내리고 회복하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2년장처럼 최소 거래량이 22년장처럼 거래량이 많이 동반될 수 있는 나스닥의 본장에서 미국 증시의 본장에서 최소 풀 음봉이 3차례 이상은 출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야 비로소 충분히 물량을 넘길 수 있고 박스를 깨고 이제 비로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1일 리뷰 영상에서 2월 21일 미국장을 보고 그 다음 라이브 방송과 이제 리뷰 영상에서 세 번의 장대 음봉으로 최소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산 과정 끝내면 요거 저점 이탈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후에 박스를 깨는 모습이 결국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빠르게 올라오는 볼린저 밴드를 이제 넘어갔었죠. 항상 볼밴 상단과 하단, 볼밴 상단과 하단은 과열, 단기적으로 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라인으로 보고요. 현재는 볼밴 하단에 바로 직면하면서 순간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수급 되돌림도 없고 마지막 음봉과 추세대를 넘어가지 못했기에 마지막 음봉과 추세대를 넘어가지 못했기에 이거를 다시 넘어가서 안착하는 정도의 다시 뒤집힐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급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이례적으로 엔비디아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8%대까지 확대된 상태였고요. 이제 그러한 옵션 베팅이 특수하게 있었고 이걸 좀 이상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최대 8%대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외에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본장까지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결국에는 8% 하락을 보였죠. 나스닥 급락에 우리는 이제 금요일 시초에 큰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이제 보면요. 자, 요 구간 최근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스위칭을 했었죠. 제가 여기서 계속 이제 작년 여름부터 삼성전자의 대규모 이제 고가에서 여름 차트를 이제 이어서 볼게요.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 삼성전자가 보유 비중 56%대를 유지할 때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모아왔고 때마침 슈퍼개미를 동반한 삼성전자 선물에 슈퍼개미를 동반한 6-7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가 붙으면서 개인 외 다른 수급 즉 기관과 외국인들이 반대로 선물에 대해서 6-7천억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큰 하락 가능성을 크게 뒤집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49%대를 향할 것이다. 중간에 이제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는 쉴 수 있겠지만 49%까지 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달도 쉬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스트레이트로 급하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비중을 줄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하방 추세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저점을 선언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저점을 선언하지 않았고 이 구간에서도 저점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단기 반등 618 정도만 갈
것이고, 자 다시 618을 반복하면서 자 이 구간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저점을 잡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 구간 동안에 하락 추세가 형성이 돼 있던 거죠. 자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그거를 넘어가는 반등 구간이 나온 겁니다. 충분히 원래 하락 추세 속에는 반등 구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매도 누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계속 손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갈 것 같으면 더 가기 전에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줄여서 매수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11월 11일 외국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변화시켰던, 외국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에서 이제 풋옵션 쪽으로 매수를 키우면서 포지션을 풀었던 그 기준점 11월 11일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를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스위칭을 만들어냅니다. 스위칭은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자 매도 포지션에서 이렇게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이 된 거기 때문에 매수가 강한 상태가 아니라 외국인은 그래도 매수로 대응을 하는 상태죠. 매수가 강하게 누적이 돼서 매수 쪽으로 이어지려면 안착해서 더 많이 가는 형태, 즉 조단위 매수를 통해서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때마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격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했죠? 수일 내에, 자 이날 리뷰 영상에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다 언급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도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격을 줄이는, 즉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상단 아래로 다시 증시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수일 내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볼린저 밴드를 돌려서 상단을 타고 갈 텐데 어떤 게 나오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2, 3일 내에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 아래로 증시가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였고요. 그렇게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로 스위칭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한 매수세였죠. 그래서 제가 약매수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스위칭 포지션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죠. 볼벤 상단 돌파 이후부터 과열 구간에서 연속 6일 동안 선물 매도를 했어요. 자, 이 구간 동안에 연속으로 선물 매도를 합니다. 아니 기껏 스위칭을 해놓고 외국인들은 그거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다시 돌려놓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스위칭을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결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꺾어 놓습니다. 아,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계속 끌려다니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뭔가를 자꾸만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을 들여왔었죠. 그래서 이런 중립 포지션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어떻게 선물 1조 원대 대량 거래에 의한 포지션 급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리뷰 영상 이제 썸네일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26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의 썸네일인데, 다가올 고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자. 그렇죠? 갑자기 터지는 조단위로 매도하거나 조단위로 매수하거나, 어쨌든 근데 이제 매도 쪽이 훨씬 더 이제 외국인들이 재스위칭을 하려고 했으니까, 연속 매수하던 걸 못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하방 쪽으로 터질 확률을 더 높게 보면서 어쨌든 고변동성 장세에 대비하자.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튀어오른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급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도 이제 썸네일을 보시면 뭐 이렇게 외국인은 잠잠하게 숨죽이면서 힘쓸 타이밍을 재는 중이라고 2월 25일 장마감 리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힘쓸 타이밍을 재는 중. 근데 이날 금요일에 아주 힘을 크게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립 포지션을 이루면서 갑작스러운 선물 1조 원대 대량 거래에 의한 포지션 급변동성에 주의하자. 그리고 포지션도 재스위칭 되었다고 경고를 드렸고, 재스위칭은
자,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스위칭, 그 다음에 재스위칭은 다시 매도로 스위칭하는 거죠. 이날 2월 27일에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재스위칭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장 전부터, 이거는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장전부터 고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안내까지 드리고 나서 3월 만기를 9거래일 남긴 금요일에 비로소 변동성을 크게 터뜨렸던 겁니다. 외국인이 2024년 11월 물부터 계속 초중반에 옵션 양매도를 계속 보이고 있었죠. 자,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11월 물 양매도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도로 풋 쪽으로 풀어버렸죠. 양매도를 이렇게 보이다가 막판에 풋옵션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방으로 진행하는 것이 외국인들은 합당한 상태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였죠. 그 다음은 이제 12월 물은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물에서, 이거는 이제 12월 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옵션은 양매도였지만 선물은 이제 매수 포지션이어서 여기서 마지막에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100억 정도 추정 손실을 기록하다가 1000억 이상 추정 손실을 기록하다가 이거를 수익으로 돌려놓으면서 끝났었죠.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야, 저거를 1000억 이상 손실을 진짜 기어코 만기까지 끌어올리면서 수익 전환을 하는구나. 우리 같이 정말 외국인은 대단하다. 만기, 선물 만기는 그대로 그냥 쉽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같이 살펴본 그때 그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월물도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 이제 콜 쪽으로 풀어버리면서 이렇게 풋 쪽으로 푸는 척을 하다가 콜 쪽 깨지 않고, 여길 깨지 않고 콜 쪽으로 풀어버리면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었죠. 그 다음에 2월물도 양매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상방으로 되돌리면서 끝났고요. 이제 3월물 양매도를 유지하다가 풋 쪽으로 풀어버리면서 지금 첫 번째 급락이 나온 겁니다. 이미 여기서 선물을 포지션으로 먼저 돌려놓고 이날 오전에 옵션 기준으로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2월 28일 아침에 옵션이 풀리고 그 전날 선물이 매도로 풀린 겁니다. 다시 순서를 바꿔서 전날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놓고요. 2월 28일 아침에 이제 그 다음으로 옵션을 양매도해서 풋옵션으로 풀어버린 거죠. 그날 147억 원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죠. 정말 대량 매수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은 최근에 11월 물부터 양매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가 옵션 만기가 다가올 때 변동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그거를 계속 체크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6일간, 자 6일은 어떻게 6일이냐, 요날 해가지고 6일 동안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날 계속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매수하다가 이날 매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칭이 다시 진행된 거지, 역으로. 수급 대비 시장은 강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이 매도를 꽤나 했는데 계속 강했어요. 이거 빗각을 계속 지켜줬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키고, 여기는 볼밴 지키고, 볼밴이 아니라 빗각 지키고, 빗각 추세 지키고, 빗각 추세 지키고, 빗각 추세 지킵니다. 매도가 진행되는데 자꾸만 시장은 막판에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쵸? 그래서 수급 대비 시장은 강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야, 수급은 약한데 계속 수급 대비 강하다,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오후장에 빗각 추세들을 기점으로 지지받으며 끌어올리는 모습을 반복하며 특이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개인들에게 6거래일 동안 학습 효과를 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습 효과요? 수급이 약해도 내리면 살려주더라. 내리는 거 사들이면은 그거 수익으로 마감시켜 주더라 인 겁니다. 금요일도 이제 그동안 학습해왔던 개인들은 이미 하락할 때 좀 조짐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은 많이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락할 때 사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코스피 현물을 무려 2조 원까지 확대를 했고요. 하루 종일 코스닥 현물을 4천억대까지 확대해서 샀고요. 그 다음에 월물 콜옵션을 30억이나 샀고요. 그 다음에 풋매도를 75억이나 했고요. 선물을 7,740억이나 대량 매수를 했고요. 미니 선물을 691억이나 대량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월요일 콜옵션을 7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위클리 풋을 7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완전히 상방에만 목숨을 건 날이었죠. 특히 전날 개인 콜옵션 매수가 유난히 많기도 했습니다. 그날 금요일에도 그랬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개인들의 콜옵션은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전날 개인들의 콜 매수가 많았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40억이 넘는 콜 매도를 집어넣고 있었죠. 상방은 외국인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가에 대해서는 풋옵션 매수를 늘려왔던 외국인이죠. 반대로 개인들은 월물 외가에 대해서 풋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 풋매도에 대해서 대량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풋매도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하락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외가에는 손실이 막 300%, 400%, 500%가 되는 시기에 손절을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2월 19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 골드만삭스는 자, 이런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이렇게 이거 2월 20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2월 19일쯤에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 괜찮다.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 지수를 2600선에서 2800선으로 올려잡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런 근거로서 자,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저평가와 외국인의 저포지셔닝,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그다음에 상대적인 매력 증가,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는 우리 코스피를 2,800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진짜 고약하게도 귀신같이 꺾였죠. 그렇게 개인들에게 추격 매수를 자, 긍정적으로 심어놓고 인상을 심어놓고 추격 매수를 유도하고 물량을 넘기면서 유유히 시장은 하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적은 과거에도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에 이제 뭐 웬만한 경력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조심하죠.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뭐 메릴린치나 다 개인들한테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외국인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면은 그때부터 경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많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 언론의 이런 그 발표, 언론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또 언론이 씌우는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생시장은 특히나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벌 수 있는 제로섬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절대로 수익을 벌어다 주지 않을 거고 수익을 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다음에 더 크게 뺏어오려는 미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개인들에 비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 성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더니 8월 달에 엄청나게 크게 하락으로 터뜨리고 자신들은 미리 풋옵션 외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개인들한테 풋매도를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천억의 수익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8월 달에 2,600억 이상 외국인들이 옵션을 중심으로 수익을 크게 냈던 겁니다. 그거 다 개인들이 수천억 손실이었던 거고요. 자, 오전장에 이미 이날 장대음봉 3.74% 떨어진 요날 오전장에 이미 그날의 수급 에너지와 방향을 파악하고 원웨이성이 될 것이다를 체크를 해드렸죠. 언더슈팅 가능성까지도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카페 좀 볼까요? 네이버 카페 이제 구독자 전용 제가 운영하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매매일지를 올려주시죠. 근데 매매일지 중에서 당일 판단에 대한 내용, 금요일 기준 당일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KM맨님과 서고님 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KM맨님은 이날 원래 평소에 이제 집중해서 매매를 하시다가 이날은 이제 가족분들과 외출을 하셨다, 매매를 쉬려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못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KM맨님은 이제 파생반에 계시기 때문에 파생반 텔레그램에 오전 10시 26분에 올려드린 요 메시지 10시 26분에 올려드린 요 메시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밖에 계셨다가, 그렇죠? 체크를 못 하고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가 외부에서 중사님 텔레그램으로 원웨이성 흐름을 확인하고 이제 뒤늦게 선물 매도를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매매를 해서 이제 차트를 올려주시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매매 일지를 쭉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꾸준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면 그 전날을 보면은 이렇게 차트에 타점들을 올려주시면서 수익을 보신 것, 옵션 베팅하신 것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하루에도 뭐 작게는 뭐 1, 200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대 이상 이렇게 이제 일당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밖에서 또 이제 파생반에 이제 가입해 두신 이런 값어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걸 보시고 밖에서 가족들의 식사가 메뉴가 바뀌는 그런 휴대폰 수익으로 260만 원 이렇게 내는 그런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을 또 올려주셨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이게 뭐냐면 어쨌든 오전에 이런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또 돈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렇게 또 내공이 그동안 이제 케이맨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매매일지를 쓰시고 또 고심하셨고 내공을 쌓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셨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상 언더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원웨이성 얘기를 이제 원웨이성 가능성, 그다음에 외국인의 3월물 옵션 포지션 양매도가 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빨리 풀렸어요. 근데 확실하게 풀리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에서 이렇게 당일에 이렇게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각도상 확실히 풀린 것을 확인하고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날 판단, 당일 판단에 대해서 이제 서고님은 이제 일반 구독자분으로서 이제 대학생이시라고 하시는데, 대학생이신데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방 원웨이성을 판단을 하고 매도를 초반에 진입하고 이 기준 음봉을 보시고 이걸 넘어가면 손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판단하셔서 매도, 그 다음에 내 방향이 맞네, 원웨이성 진행되네, 불타기 해야겠다. 내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내 단가가 더 불리해지더라도 금액이 더 중요하니까 불타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심시간 때 반등이 나왔으나 수급은 진행이 더 하방으로 이어지네, 여기서 한번 더 불타기를 해야지 하면서 같은 포지션으로 쭉 끌고 오시면서 오버나잇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일부 청산을 하시고 오버나잇까지 이어오시는 그런 좋은 매매를 하셨습니다. 25% 정도 오버나잇 에 대한 부담감, 이제 변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양보하고 나머지는 오버이캔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당일 판단을 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스윙 판단에 대해서는 이제 릴리님과 해리 이세님, 영주루님인데요. 굉장히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먼저 릴리님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그 타점, 중요 타점을 이용해서 만기까지 좀 이렇게 끌고 가는, 며칠간 끌고 가는 매매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콜 쪽으로 올라올 때 중형차급 수익을 내셨고, 자 보시면 막 이렇게 매매 자체를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흐름 자체를 태워서 며칠 정도, 한 2, 3일, 3, 4일, 뭐 4, 5일, 일주일 뭐 이렇게 그 방향성을 마지막에 아까도 옵션 매도해서 한쪽으로 이제 풀어버리면, 혹은 이제 불리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끌고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연속적인 흐름을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 방송도 꼼꼼히 잘 보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시는 스윙 트레이더이신데, 역시나 2월 28일에도 그 전에 이렇게 열심히 또 매매를 하십니다. 이거 제가 보시면은 제 빚각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제 리뷰 방송 보면서 일정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하면서 늘 메모해 두시고,
어, 이런 열심히 공부하시는 흔적들을 또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잘 큰 수익을 또 내는 결과를 내신 게 아닐까. 예, 그냥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그죠? 그만한 다 노력들을 다 하시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꼭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그래서 오늘도 이제 스윙으로 끌고 오신 거죠. 며칠 동안 위에서부터 시장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동안 계속 수급 대비 이제 말아 올리는 강한 날에 조금 어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에너지를 좀 믿자라고 이렇게 좀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한 이제 리스크도 감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셨겠죠. 대응점까지는 안 넘어갔던 거죠. 자, 그렇게 또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관점으로는 이제 해리 이세님, 영주르님 글을 보면은 이렇게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스윙 매매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셨겠죠. 2월 19일에 이제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보시고 이제 저항을 봤는데 이제 그걸 돌파한 날 약간의 손절도 했지만 전체적인 그 포지션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일단 긴급으로 끊어놨지만 상황을 보고 내가 이 방향이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접근했죠. 항상 개인 투자자는 일단 끊어두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죠. 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기관과 다르게. 그런 장점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끊어놨다가도 어차피 그 포지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하방에 대한 생각으로 추세 매매를 시작하셨고요. 스윙 추세 매매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일단 지금 리뷰 영상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막판에는 이렇게 같이 나머지 공부를 리뷰 영상 그 매매일지 복귀를 통해서 그날 시장을 다시 한번 매매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컨텐츠로서 갖고 있는데 이제 리뷰 영상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꼼꼼히 차트랑 비교하면서 그리고 내 매매랑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꾸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내 실력은 내공은 계속 쌓여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를 보시고 텔레그램 방과 함께 신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살펴보시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스윙 일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처음에 고가에서 손절한 다음에 다시 진입해가지고 3천만 원대의 큰 수익을 내셨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많은 매매 일지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후기들 올라와 있으니까 카페 잘 보면서 생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해 놓고요. 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점심시간 중에 이제 변동성 지수를 또 체크를 했죠. 자, 여기입니다. 이제 변동성 지수는 여기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흔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볼벤 상단을 순간 넘어가는 위치가 있었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단기 과열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자, 여기죠. 단기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하방으로 변동성이 터졌으니까 이게 과열이 됐다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시간을 끄는 횡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숏 포지션을 쭉 끌고 왔는데 당일에 청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단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그래서 당일인 경우에 점심시간 중에 변동성 지수를 체크하면서 잠시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그날 드렸는데요. 자, 그게 자, 요건가요? 요렇게 제가 그때 이제 오후 12시 26분에 올려드렸네요. 변동성 지수의 이제 볼벤 상단 돌파.
요거는 이제 파생반 정혜연 교육반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방송 외적으로 좀 이제 상세 관점들을 계속 하루 종일 이제 같이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12시 26분에 변동성 지수 보면서 시간 대비 단기 과열 구간 돌입했다. 그러나 12분 뒤에 수급의 반향은 딱히 없다. 이제 돌아서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향하는 것은 없었다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계속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선물 차트 다시 보시면 그 시기에 잠깐 진정이 됩니다. 그 진정되면서 시장이 다시 살짝 시간 끄는 방식으로 진정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완화됐었죠. 그런데 수급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기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선물 차트가 돌아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자 이렇게 돌아서지 않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돌아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변동성 지수가 순간적으로 오버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끌고 잠시 반발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매도 압박 원웨이성 진행된다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그런 관점으로 계속 풀어드렸던 거죠. 그래서 잠시 시간을 끄는 쉬어가는 반등만 나올 뿐 수급 방향이 바뀌는 모습은 없어서 하락세는 이어진다는 관점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주말에 일주일 전 주말 리뷰 영상에서 잡아드린 자리인데요. 가능성을 보자. 어떤 가능성을 보자? 여기 2월 3일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의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일단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증시가 도달 가능한 자리를 보자라는 거였고요. 76.4 자리인 346.85는 이미 도달을 했었고 61.8 자리를 1차 도달할 수 있습니다. 341.9 이미 여기 시가부터 도달을 했었죠. 시가가 342였습니다. 금요일 시가부터 도달했었고 50% 자리는 337.9로 중간에 도달을 했었고요. 보시면 61.8% 자리에서 시작했고 10시 24분 현재 50%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337.9 그리고 그때 다시 판단하기로 장중의 수급상 38.2%까지 확대돼서 정말 여기까지 이제 과매도긴 한데 거기까지 열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수급상. 그래서 그게 이제 333.8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조 단위로 진입할 거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도 조 단위로 열리게 될 거다. 그러면 382 자리인 333.8도 간다. 라는 말씀을 장중에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333.8을 살짝 이탈해서 그 부근에서 종료했죠. 333.60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더 가서 그 조단위 매도 프로그램 비차익과 외국인 선물 매도가 모두 1조 원을 넘어서며 333.6으로 종료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내용.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언급 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코스닥에 대한 내용. 자, 코스닥에 이렇게 제가 2월 24일 리뷰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때 이제 오랜만에 코스닥 차트를 봐드렸는데 야 이거 100% 구간에 막히고 변곡 구간에 들어왔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코스닥 옵션이 이거 장중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코스닥 옵션이 활성화돼 있다면은 이거 양매수 해보고 싶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죠. 푸시 쪽으로 이렇게 또 강하게 터졌죠. 100% 자리에서 막히는 변곡 구간. 변곡은 자 2차 함수인 요 극점 요것도 증시에서는 변곡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3차 함수도 변곡이라고 한다. 이거는 수학적 변곡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 양매수 타점이 되게 됩니다. 변곡점 구간에서 꺾였다라는 거. 변화가
급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옵션이 활성화되었다면 양매수하기 좋다고 언급드리고 2월 28일에 급락했습니다. 자, 차트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계속 반복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1월 11일 몸통 자리. 자, 11월 11일 외국인들이 돈의 흐름을 뒤바꿨던 자, 여기 몸통 자리. 자, 요거를 1차. 자, 여기를 1차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막혔었죠. 자, 여기를 1차. 그 다음에 2월 28일 시가인 342를 2차 1차 2차 자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자 1차 아까 어디라고요? 여기 자 요 자리 이거 11월 11일 몸통 자리와 여기 막혔던 자리입니다. 여기를 1차 그 다음에 시가 2차 3, 4이죠. 그 다음에 2월 27일과 28일 사이의 갭, 이 갭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 갭, 여기 갭 여기와 여기 갭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빗각 라인, 빗각 추세대 부근을 이제 3차로 놓고 방향성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흐름을 보는 이제 관점, 시각이고요. 이제 1차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이게 급락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향후에 이 1차마저도 되돌리지 못하고 거기를 돌려서 안착하지 못한다면 하락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기준 자리가 그렇게 뚫리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하락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에 도달한다면 자 여기 구간까지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하락 우위에 있는 거죠. 예, 하락 우위에 강세 완전 하락 주도가 아니라 하락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판단하고요. 2차와 3차 사이라면 이제 긴장을 해야겠죠. 시장의 방향이 다시 역으로 제재 스위칭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정도로 나눠서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은 남은 만기까지 8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3월 선물에서의 추정 손실인 현재 300억대를 극복해야 되는데 물론 옵션으로 100억 이상 1, 200억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극복할 금액은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선물에서는 300억 밀려 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3692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에서 수익을 보는 것을 되게 외국인들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300억대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미 1조 5천억 이상 매도로 스위칭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금요일에만 뭐 1조 6천억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2조 원 정도의 스위칭이 된 거죠. 2조 원가량 스위칭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로서 하방으로 진행을 시켜야 수익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이거 다시 상방으로 전개하려면 이걸 다시 덮어내야 되거든요. 수익 이거를 그러면 1조 원 이상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2조 원 정도의 2조 원 이상의 매수가 나오면서 스위칭을 해야 이거 위쪽으로 돌리면서 300억을 메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외국인들은 밑으로 터트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12월물 매수 포지션에서 1천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외국인들은 1천억 이상 12월 만기 선물로 손실을 보고 있다가 기어코 수익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거 외국인들은 정말 선물에서는 정말 굉장히 진심을 다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개인들이 335에서 327.5 사이에서 품매도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자 그냥 코스피 200으로 옵션을 봐야 되지만 편의상 선물을 좀 볼게요. 편의상 선물로 보면은 335부터 327.5 사이 여기 정도까지 개인들이 품매도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요 구간을 이탈하면은 개인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실이 가팔라지게 되죠. 마치 작년 8월물처럼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 손실이 상당하게 잡히겠죠. 그러면 그 손실은 누군가는 수익이 될 거고 그 반대 포지션인 외국인이 큰 수익을 다 가져갈 겁니다. 금요일 폭락에 개인들은 322.5 이하의 풋옵션 매도 이 이하로는요. 자, 이 이하로는 이 색깔 바꿔서 자, 요 이하로는 일부 너무 큰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손절을 했었고요. 금융투자는 이 외가 품 매수 물량에 대한 부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개인들은 75억 품매도, 금융투자는 52억 품매도가 잡혔는데 개인들은 가까운 자리 여기에 품매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외가는 줄였던 거죠. 손절 처리를 했던 거죠. 금융투자는 그러면 품매도가 많은데 그럼 금융투자는 하방에 취약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융투자는 기존에 여기 품매수 베팅을 여기서 많이 해왔죠. 금융투자는 이렇게 올라갈 때 풋매수를 분할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내려올 때 콜매수를 분할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풋매수를 이번에는 금융투자는 익절로 살린 겁니다. 수급상 같은 매도라도 결이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다른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손절이고 여기에 손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새로운 배팅이 되는 거고요. 풋매도. 금융투자는 익절인 거죠. 익절이거나 이제 살린 거죠. 옵션 반응을 체크해 봤을 때 다음 주부터 만기까지 외국인은 풋옵션 배팅을 더 늘렸던 327.5 풋옵션을 살리는 구간까지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327.5 구간이 어디예요? 자, 여기 327.5 구간. 자, 대략 여기가 333, 요 정도 되겠죠? 자, 여기 구간을 살리는, 즉 327.5 풋옵션을 결제시키는 구간까지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개인들이 그 이하 외가 풋옵션 매도에 대해서는 손실이 커지면서 일부 손절은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더 많기에 만약 더 강하게 보내야 한다면 외국인의 다음 외가 풋배팅이 많은 317.5 풋옵션을 살릴 정도까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317.5는 여기겠죠. 해당 자리는 이제 하단 빗각 추세를 이탈하는, 자, 여기와 여기를 잇는 요 하단 빗각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자, 저렇게까지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마지막 배팅이 가까운 자리에서 마지막 배팅이 있었던 327.5 구간을 살리는 자리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넘나든다면 그 다음 외국인들은 317.5에 조금 힘을 써놨는데 그러면 저기까지도, 저 옵션물까지도 결제를 도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비로소 이제 볼벤 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27.5 풋옵션을 결제 구간을 만들면서 살리는 빗각 추세 자리까지 열어두고, 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혹은 위협할 경우 317.5 풋옵션을 살리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3월 만기까지 내려간다면요. 3월 만기 이후로 이제 넘어간다면은 제가 여기서 계속 외국인들이 저점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저점 인식,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3월 만기 지나면 여기를 올해 상반기에 깨게 되는 자리까지 염두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하는 거, 올해 저점을 깨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익절을 만들면서 함께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 나오는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을 결국에 외국인들이 잡아야 돼. 외국인들은 정말 좋은 저점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양보를 하는 것은 기간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제한적. 어차피 뭐 한없이 내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잠시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지 거기가 최종 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시대를 이어간다면 그 구간 내에서는. 그래서 반등은 현재 수급의 역방향이죠. 자, 여기서 반등을 생각한다면 현재 수급도 하방으로 외국인들이 진행되고 있고 장기 추세도 하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추세를 인정해야 되고, 자, 다시 반등은 현재 수급의 역방향이죠. 역방향은 항상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항상 시장의 흐름, 상방이면 상방 흐름, 하방이면 하방 흐름, 그 물줄기, 큰 줄기를 인정하고 추세를 인정하고 수급의 방향을 인정하면서 순방향, 결대로 매매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며 역방향으로 거스르는 것은 차트나 수급의 기준을 삼고 당일이면 당일 기준, 그 다음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준, 한 달이면 한 달 기준, 이런 기준을 잡고 역으로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아주 큰 변동으로 수급 물갈이가 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27일 자리를 보시면요. 제가 이때도 강조드렸던 건 뭐예요? 자, 여기 추세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자, 역으로 거스르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될까? 자, 여기서 보인 9월 27일 장대 음봉의 절반을 넘어가는지부터 보자. 이런 기준을 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그때 당시에 거래가 가장 많았고 힘의 에너지가 뒤바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동을 했던, 자금이 변화를 일으켰던 11월 11일처럼 변화를 일으켰던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자, 변화를 일으켰던 포인트들을 봐야겠죠. 자, 그 자리에서 힘을 또 못 쓴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그 자리를 못 넘긴 겁니다. 그렇죠? 볼벤 상단이긴 하지만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또 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음은 저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연결 선물로 보시면은 이거 다 기술적으로 막히는 자리거든요. 자, 연결 선물로 차트 보세요. 자, 저 자리 다 막히는 자리예요. 자, 여기 다 막히는 자리, 이유 있는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50% 자리, 2평 자리 막히잖아요. 다 볼벤 상단 돌파했고 강기 과열이고. 자, 저 자리가 왜 중요했냐? 외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돈을 꺾어놨잖아요. 가던 걸 또 꺾어놨잖아요. 꺾어놨다라는 거는 돈의 에너지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의 자리는 아니고 보통의 매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자, 여기 절반을 최소 넘어가고 많게는 몸통이지만 일단 절반부터 보자. 절반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방 추세가 이어지는 거다.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옛날에 다 복습하셨죠? 말씀드린 거 복습하는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 안 넘어갔으니까 하방으로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하방으로 더 봐야 된다. 하방으로. 넘어가서 안착하는 건 확인을 하고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방향으로 거스르는 것은 차트나 수급의 기준을 잡고 역으로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작년 9월 27일 자리 절반 기준을 잡아드렸을 때를 복귀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추세를 타는 것 자체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흐름만 보면 됩니다. 파도처럼 파도의 고가에서 매도하고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요 파도 흐름을 타면 돼요. 단기적으로. 근데 역행하고 거스르는 방향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역행하고 거스르는 방향이었잖아요. 확인이 필요했죠. 확인 어디서 했어요? 11월 10일 넘어가는 자리를 확인해서 이것 때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항대를 하나씩 덮어냈던 거죠. 어디까지? 겨우 요 정도까지. 다음이 안 된 거죠. 다음 자리에서 막힌 거. 그래서 항상 역방향은 확인이 필요하고 추세를 타는 순방향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해외 선물 나스닥 개인 투자자의 미결 비율의 경우 개인들이 숏 우위에서 롱 우위로 2월 21일부로 포지션이 뒤집혔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자, 여기 2월 21일 체크되어 있죠. 2월 21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월 21일에 갑자기 이게 개인들의 미결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개인들이 이렇게 롱이 더 적었다가 숏 방향에서 롱으로 더 확대가 되죠. 롱으로 이제 스위칭이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의 미결이 자, 2월 21일 본장인 순간 스위칭이 됐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 보면 이거 해외 선물 나스닥입니다. 2월 21일 어디예요? 자, 요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째 이거 3음봉이 완성이 되니까 스위칭이 돼버렸어요. 개인도 이제 롱 쪽으로 더 선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니까 롱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렇게 바뀌었고 그 뒤에 이렇게 뒤집어졌죠. 이게 이제 2월 28일까지 보면은 굉장히 빨간색이 지금 많죠. 개인들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매수가 물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유진투자 선물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 국내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해외 선물 나스닥에서 현재 매수 포지션 미결이 75%로 확대가 되어 있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S증권을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80%의 롱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수급도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시기다. 다만 향후 변수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임을 생각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관련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관점과 대응 방식을 일정 부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S&P는 프랑스에 대해 부채가 증가하고 정치적으로는 예산 합의가 미뤄지고 있으며 성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며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된 광물협정 등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난 채 조기 종료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자, 삼성전자는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343만 주를 매도했고요. 자사주는 본주 100만 주, 우선주 13만 5천 주 신청했고 2시 55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도 했었죠. 자, 항상 5만 9천, 5만 5천 700, 5만 4천에서 4,400, 5만 3천, 5만 1,800, 5만 원은 지금 최근 몇 달간 가장 강력하게 매매됐던 그 반복된 매물대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자석처럼 빨리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에 되게 가벼운 자리들이었잖아요. 차트 보면 아마 다 알게 되실 거고 그동안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꾸준히 살펴왔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57,000원에 대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 최근 매물로서 단기 매물로서 인정한다. 그래서 57,000도 중요한 자리가 되었던 거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또 이동을 하죠. 57,000원을 또 이탈하니까 55,700까지 갔고 55,700짜리를 또 금요일에 이탈해버리니까 지지 못 받고 가니까 어떻게 가요? 54,400 라인까지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4,500원 금요일에 거기까지 찍어버렸죠. 근처까지 갔죠. SK하이닉스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 강조를 드렸던 거고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반대로 수급이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가진 원리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현물 125만 주를 금요일에 매도했고요. 총 2,387억 정도를 매도한 거고 선물은 629억 환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이제 근 56%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 누적 6천억이 넘었던 선물 매도 금액은 이제 5천억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롤오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 삼성전자에 비해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견해를 계속 제가 이어가고 있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흐름은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더 축소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선물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이 이례적으로 작년 7월에 삼성전자가 슈퍼개미 즉 개인 포지션으로 한 7천억 정도 선물 매수 들어와 있었죠. 반대는 매도겠죠. 자, 이번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5, 6천억 정도 올해만 6천억 넘었던 선물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매수한 건 아니에요. 금투가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덜 하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삼성전자와 원리적으로 유사합니다. 다만 매수 수급을 누가 가져가고 그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개인,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대항해서 기관들이 주로 그렇게 했다. 물론 개인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외국인들의 포지션 축소가 느리게 진행되겠지만 외국인들의 점진적인 현물 비중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말씀드렸던 거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이미 순간적으로 이제 단기 반발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차피 시장의 결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은 선물 1조 6,634억 대량 매도 마감했고요. 종가 직전까지 원웨이성 대량 매도를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 역대 14번째 대량 매도를 보인 채 마감했고요. 2월 27일에 하방으로 포지션 재스위칭을 만들고 바로 대량 매도를 한 거고요. 2월 27일까지 3월물 옵션은 누적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은 9일 동안 어느 한쪽으로 풀면서 변동성을 줄지 주목하자 했으나 2월 28일에 곧바로 풋매도를 대량 풋매수로 풀면서 아침에 이미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풋옵션은 147억 대량 매수를 했고요. 콜옵션 매도는 55억 매도가 진행되었죠. 2024년 11월 11일 양매도를 풋매수로 풀었던 날 체크하는 거고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조 3,617억 매도를 하면서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4조 670억 원으로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강세, 엔화 강세로 상대적 원화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1,460원대를 넘기면서 마감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3분기 정도 되면은 1,500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그걸 또다시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8.32%. 자, 변동성 지수 18.32% 급등한 22.86으로 양봉 마감했죠. 제가 어제까지 계속 리뷰 영상
말미에 반복했던 거 뭐예요? 다시 하단 지지력을 확인했다. 여기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5에서 30%짜리 급등에 주의해야 된다. 자, 여기도 한번 그렇게 언급드렸었죠? 또 한번 반복합니다. 15에서 30% 정도 올라오면서 급락이 나와요. 지금 나온 거잖아요. 18.32%. 그래서 이걸 매일 반복했던 거 체크했으면 급락에 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벤 상단 돌파는 단기적으로 과하지만, 자, 여기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 과하지만 완급 조절을 거쳐서 25에서 30포인트 이상으로 한 단계 더 솟구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관세부가, 대체거래소 출범, 고용보고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3월 3일 월요일은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입니다. 3일절 대체휴일이고요. 중국은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있고요. 미국은 2월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3월 4일 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이제 월요일 만기일, 화요일 수년에서 만기일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고요. 한국거래소의 70년 독점 체제가 종료됩니다. 중국 양회 개최 있고요. 미국은 유예 중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발효하게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10% 관세를 발효하고요. 자, 이때 직전에 어떤 협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하는지 그대로 강행하는지. 3월 5일 수요일은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 있고요. 미국 2월 ADP 민간 고용 지수 발표 있고요. 2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2월 서비스 PMI 확정치 발표 있습니다. 3월 6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ECB 기준금리 결정 있고요. 미국 1월 무역 수지 발표 있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있고요. 장후의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3월 7일 한 주의 마무리는 2월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로 마무리되고요. 이 비농지표가 마지막 한 주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긴 마감 영상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카페 가시면은 그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자, 여기 언급을 드렸던 요건가요? 전체 공개 정보방에서 보시면 여기 전체 공개 정보방에서 주식 현물 정보 공유방을 클릭하면은 나오는 여기 글 하락장 관점 점검, 요거 작년 8월 5일 대폭락장 있었죠? 자, 그거 눌러 보시면은 제가 8월 5일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 이제 중기 하락 추세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 가셔가지고 요거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쭉 제 영상을 목록을 내려가지고 찾아보셔도 되고요. 자, 이거 한 50분 넘는 영상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이게 더 길어졌을지 짧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제가 이전 거를 좀 정리하면서 관점을 새롭게 한번 점검을 하고 한번 복기를 하고 다시 한번 다음 자리를 이제 또 잘 풀어가기 위한 이렇게 길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지나간 거지만 어떤 관점으로 그때 시장을 봤는지 한번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내서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그 당시에 주봉인데, 자, 저때 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도 함부로 매수 포지션으로 계속 이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단기 반등에 그칠 거고 공간력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이 영상에서 풀어드린 거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오늘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때 영상과 오늘 영상, 저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길게 또 리뷰를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시간 내서 한번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거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어차피 다 들으신 거니까 또 여기까지 긴 영상 또 공부하시느라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남은 연휴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3월 4일 화요일에 장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8시 20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보시고, 글 안내글 보시고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텔레그램도 같이 입장해서 공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